대한민국을 뒤흔든 바로 그 크림, 바르면 기적이 된다. 힐링 크림. 홈쇼핑 판매 전회를 기록하며 대박 행진. 하지만 기적은커녕 크림 사용 후 충격적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속출. 1년여가 다 되도록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는 거센 논란. 해당 크림의 부작용 사례자를 만난 신문고. 그런데 카메라에 얼굴 공개를 꺼리는 상황. 언뜻 보이는 그녀의 피부는 한눈에 보기에도 심상치 않아 보인다. 정말 여기 부분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여기가 너무 가려워요. 간지럽고 막 가렵고 잠에서도 박박 긁고 해서 이런 데 약간 만져보면 너무 까칠까칠한. 남부러울 것이 없이 매끈했던 피부. 크림 사용 후 모든 게 달라졌다. 그냥 TV를 제가 가끔 이렇게 틀어놓고 가끔 조금씩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열람을 해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그 크림 얘기가 나와서 그냥 뭐 너무 좋게 하시는 분이 설명을 너무 그렇게 잘하시는 하나를 구입을 해봤죠. 마치 기적과도 같다는 효능만 믿고 무려 2통의 크림을 사용. 끊고 나서 이제 조금씩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붉은 반점도 생기고 좁쌀만게 일어나는 거라든가, 그리고 그냥 간지럽거나 갑자기 이렇게 열이 조금 더 난다든가. 지금은 좀 가라앉은 건데. 결국 원인 불명의 피부염 진단이 내려졌고 지난 6월부터 치료를 이어오고 있는데, 내가 봤어도 가장 피부가 예민한 거잖아요. 지금 뼈들이 하나만 나도 컨실러 바르려고 다 어떻게든 막 숨기려고 하는데 여자 피부가 그래서 어떡하면 좋아 이거 막 제 엄마가 더 많이 걱정하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아는. 말을 잊지 못하고 눈시울이 붉어진 사례자. 기적의 힐링 크림에서 피부를 죽이는 킬링 크림으로 그 충격적 이야기를 공개한다. 안녕하세요. 힐링크림 피해자 유순아입니다. 이게 바르려서 좋았었어요, 처음에는? 예. 어떤 느낌? 바르고 저는 밤에 바르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진짜 이렇게 좀 뽀사시하고 피부가 뽀얘지는 그리고 느낌? 좀 촉촉한 느낌도 들고. 어떤 부작용을 겪으신 거예요? 처음엔 조그맣게 좁쌀만하게 붉게 막 드러나고, 네. 그리고 또 열도 좀 많이 나고. 얼굴에서 열이 시작했어요. 나고요? 네. 그러니까 두드러기처럼 확 올라오던가요? 아니, 전체적으로 그 나중에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오. 얼마 정도 썼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한 1년 조금 쓴 것 같아요. 1년 정도. 1년 정도? 네. 쓸 때는 괜찮았죠. 전혀 문제 쓰고 난 다음에 그 몰랐죠. 화장품을 안 바르기 시작한 다음부터 올라왔던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열꽃인 줄 아셨구나. 그리고 여자들은 사실 이 화장품 바르면서 피부에 뭐가 나면 속이 안 좋아서 그래라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그때 당시 사진이 저희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심하셨을 때 사진 한번 볼게요. 여기 이런 데까지 다 빨갛게 올라왔었네요. 저는 이렇게 화장품을 이렇게 여기서 다 바르고. 바른 부위는 다. 술 못 먹는 사람 이렇게 무슨 트러블 난 것처럼. 사실 여자들은 피부가 굉장히 민감하고 조금만 뽀로지 하나만 나도 속상한데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그래 지금 보면 약간 그래도 좁쌀 느낌이 살짝 없지 않아 있어요. 옆에서 네. 보니까요, 이렇게 피부가 매끌매끌한 게 아니라 약간 오돌도돌 모래 같은 아직도? 느낌, 그런 좁쌀 같은 게 살짝 올라와 있어서 그럼 우리 유순아 씨는 구입할 당시에는 이 화장품에 스테로이드제의 어떤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전혀 몰랐죠. 나중에 이제 TV 보고 알았죠. 뉴스. 일명 기적의 크림이라 불렸던 화장품의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적은커녕 현재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피부를 재생해주는 크림이라고 믿었었는데 스테로이드 덩어리였던 겁니다. 근데 뉴스에 보니까 그 크림이 문제가 있다고 나왔군요. 예. 근데 수입품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용기에 성분 표시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넣었다가 그게 왜 판매가 됐는지 표기를 안 알아요. 했든 네. 검사를 안 네. 했든 네. 다 그 체크를 안 해본 거죠. 그럼 그 해당 홈쇼핑에 어떻게 사과는 하던가요? 맨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알고 출근했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 홈쇼핑 센터에서 이제 문자가
그러니까 반품을 해주겠다. 그리고 뭐 이제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했고 전화로.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뭐 그냥 그 환불 조치만 하고 피부과 비용이 굉장히 의료보험으로 굉장히 소액이 들어가는데 네네. 뭐 4,000원, 5,000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 그것만 청구를 할 수 있고 의료보험 적용되는 네. 것만 환불을 해줬어요. 네, 치료비를 네. 물어줬어요. 그럼 아니 나머지는? 아직은 물어준 건 아니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주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아니, 의료보험 안 되는 부분은 보상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쪽 제품을 써가지고 지금 피부가 이렇게 됐는데도. 그럼 그 뒤로 연락이 안 와요? 그 문자 오고 네, 나서? 그리고는 제가 한번 통화를 하고 그 뒤로는 연락이 없어요. 돈 환불 반불해주고. 사실 그 치료비도 중요하지만은 그로 인한 심리적 상처, 사회적으로 그거 이제 뭐 역할하는데 주저한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제가 보기엔 소송해야 되겠는데. 아니 그러면 소송해야죠. 그러니까 피해 입은 다른 분들은 어떻대요? 그런 분들하고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연락이 돼서 소통을 했는데 네. 그런 분들도 저하고 똑같아요. 보상 기준이나 이런 부분 똑같은데 다만 이제 뭐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나서 좀 이렇게 더 많은 이렇게 대응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소리 큰 소송까지 사람들만 해결이 되고. 그런 네. 분들은 조금 받았는데 뭐 맨 처음에 제시가 10만 원 이 피해자분들이 모여서 대책을 또 의논을 하기도 하고 또 자료도 공유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방청석에 한 분이 나와 계시거든요. 예.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 뉴스를 보고 이제 이 관련 글을 블로거에 올렸다가 피해자분들이 수백 명이 제 댓글에 달아주시면서 그 대변인 아닌 대변인이 된 이윤정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본인이 그럼 피해자신 거예요? 저는 피해자는 아니고요. 이제 제 식구 중에 심한 건선 환자가 있어서 네. 스테로이드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화장품에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다는 그 뉴스를 보고는 이 뉴스를 못 본 사람들은 계속 바를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스테로이드는 바르고 있는 동안에는 피부가 멀쩡하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부작용을 겪고도 이 크림 때문인 줄을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네. 글을 쓰게 된 거고요. 그럼 피해자분들하고 참 많은 교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본 사진 외에도 또 어떤 피해 상황들이 있었나요? 이 광고가 나갈 때 이게 천연 크림으로 소개가 돼서 나갔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완전 사기네, 당연히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판매가 될 때는 아이에게 발라도 괜찮다. 천연 크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임산부도 많이 썼었고요. 웬일이야. 수유하시는 분들도 그냥 거부감 없이 쓰셨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거제도에 계신 한 분은 4살짜리 아들에게 밤마다 듬뿍듬뿍 같이 발라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막 울면서 하소연하시는 분이 그 유방암 치료하시고 항암 치료 중에 네. 호르몬 치료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이제 이게 천연 크림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4통까지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정신과 치료도 받으시고 이제 관련 피부과 치료도 상당한 기간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 크림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저희가 화면으로 사진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자, 피해자분들의 사진 한번 보시죠. 한번 봐주세요. 어우, 눈주위하고 눈 밑, 어우, 게다가 부었어요 또. 붓기도 하나 봐요. 다음 사진 볼게요. 너무 심하시다 이분은. 너무 심하다. 어떡해. 저 정도면 굉장히 심한 거죠. 굉장히 심한 거죠. 저 정도면은 완전히 테러 수준이죠. 다음 사진 볼게요. 지금 저 애기 사진이 있어요. 애기도 바르라고 했나 봐요. 애기 발라도 바르라고 괜찮다고 하니까. 홈쇼핑 판매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 외에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잘 자란 병들은 이게 스테로이드라는 검증을 본인이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그리고 이게 자꾸 네. 이게 서로 간에 협상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대요. 지금요. 네, 그래가지고 뭐 블로그 글 올려둔 것도 뭐 내리라고 얼마 주겠다 이런 협상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그러네요. 내일 피해자 우리가 출연 사례자를 하는데 네. 출연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또 못 나온다고 네. 알고 보면 이제 다 뒤에서 이제 협상을 해서 못 누군가 나오게 했겠죠. 지금 누가 한 했는지 거죠. 모르겠지만 그건 좀 그런 사례가 생기면 안 되죠. 저는 걱정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암 환자나 또 임산부가 스테로이드제를 계속 네. 발랐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람한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아이한테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는 그 임산부들은 안 쓰게 돼 있는 지금 이 트리암시놀론 같은 거는 안 쓰게 돼 있거든요. 제일 약한 것만 네. 국소적으로. 그럼 예를 들어 수유하시는 분이 그걸 계속 바르면 그게 이제 모유수유나 이런 걸 할 때 아이한테 그게 영향이 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약한 거는 괜찮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쓰도록 돼 있고요. 네. 아까 말씀 트리암시놀론 같은 거는 자제하시는 게 좋고 먹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근데 이제 모르고 발랐단 말이에요. 이제 피부를 통해서도 그 흡수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인체에 흡수가 되고 태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위험한 만큼 그렇게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